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마여 엔젤로 문예출판사 2004. 제 혀의 고삐를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이 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소서. 뒷날 목 탔다는 일꾼들이 흥겹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모습을 판에 박은 듯이 묘사하는 것을 보고 나는 엄청나게 분노했기 때문에 심지어 동료 흑인들한테서 내 편집광적인 가민 반응이 당혹스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 고달픈 삶이 이른 아침에는 자연의 축복인 노곤함과 건망증 그리고 부드러운 램프 불빛으로 부드럽게 보였던 것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때의 평화로움은 어린 아이들과 흑인들 그리고 절름발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 냉담한 태도는 심지어 우매한 짐승들한테까지도 자신의 권위와 힘을 느끼게 하려는 듯 했다. 스튜어드 씨의 콧노래가 부서지기 쉬운 공기를 갈랐다. 마마는 아마 겁쟁이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마마의 세계는 모든 일, 의무, 종교 그리고 그녀의 집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마의 손길이 닿은 것마다 그 위에는 깊은 사랑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마마는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흑인 사회와 흰색을 한 모든 것 사이에는 엷은 차양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차양을 통해 흰색을 한 것들에게 두려움과 찬탄과 경멸이 뒤섞인 감정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는 어른들의 배반 행위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논리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인이 나를 위해 과자를 만들었고 나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다는 점이었다. 자리가 잡힌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정말 흡족해진단다. 폭풍이 불어닥칠 듯한 날씨였고 제인 에어를 다시 읽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이었다. 윌리 삼촌은 밤마다 읽는 책력책에 깊이 빠져 있었고 베일리 오빠는 머나먼 미시시피 강에서 뗏목을 타고 있었다. 대부분 그 아이가 나를 앞질렀지만 나는 실망하기는커녕 그와 최고의 자리를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에 흐뭇할 뿐이었다. 많은 남부 흑인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 아이는 마마처럼 엄격하고 마마만큼 친절해질 줄 아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 아이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상냥했지만 운동장에서 나와 놀 때는 가장 거친 게임을 골라서 했다. 나는 그런 그에게 감탄했다. 내 생각에는 겁 많고 아둔한 어느 누구도 그처럼 공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를 최고 수준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든 간에 오늘까지 살게 하시어 이날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습관이란 압박을 받으면 변하거나 또는 더 굳어지는 법. 내 이름 존슨 양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는데 반드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든 사람을 옳게 대하기 때문이야.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덕성을 흐리게 하는 경멸할 만한 독선에 빠져 평판에 흠이 가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알았고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볼 줄도 알았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기꾼들로서 지금부터 나에게 몇 가지 게임을 말해줄 텐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두면 앞으로 절대로 어느 누구의 표적도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표적이 된 인간 중에서 뭔가를 공짜로 바라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단다. 돈 많고 편견이 많은 백인들 중에서 어떻게 봉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말이다.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희생양들이 자신들에게 흑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어떻게 역이용했는지 설명했다. 매번 흑인 사기꾼이 지독히 바보 같은 짓을 한 후 힘있고 교만한 백인을 이겼기 때문이다. 20세기로 접어들기 전에 흑인에다 남자로 태어난 그 이야기꾼들은 어떤 면에서 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티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를 써서 거부의 문을 비집어 열고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덤으로 어느 정도 복수까지 했다. 사회에 필요한 것이 그 사회의 윤리를 결정한다. 미국의 흑인 빈민 거주 지역에서 영웅이란 자기 조국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밖에 얻어먹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스스로 재간과 용기를 발휘해
호화로운 진수성찬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칸방에 살면서 청록색 캐딜락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수위는 비웃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는다. $40짜리 구두를 사는 하녀는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을 인정받는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밤새도록 혼자서 자동차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두려움이 멋쩍게 천천히 찾아왔다. 그 두려움은 조금 앞서 느꼈던 공포감과 어렴풋하게나마 관계가 있었다. 공포감은 나를 한꺼번에 사로잡지 않고 마치 조금씩 꾸준히 진행되는 마비처럼 내 마음을 타고 서서히 올라왔다. 그렇게 단정짓자 홍수처럼 히스테리가 터져나왔다. 나같이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운명이란 얼마나 가혹하고 이 불쌍한 어린 흑인 소녀는 또 얼마나 무력하단 말인가. 아버지를 뒷자리에 제대로 누이느라 팔 다리를 당길 때부터 이미 코를 골았다. 그 소리는 깊고 긴 잠을 시작하는 소리였고 우리가 결국 멕시코에서 자동차에 앉아 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경고였다. 나는 그들 중 누가 지적으로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오마로 카이암의 루바이 야트에 나오는 식구로 운명이란 인간의 소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리의 특별한 공동사회가 보여준 비판 없는 분위기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고 내 삶에 간용이라는 색조를 넣었다. 자신이 아량을 베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선뜻 너그럽게 동의하는 어머니는 쉽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유리잔이 짤랑거리고 목소리들이 서로 비비댔다. 아래층에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으니까. 어머니는 삶이 얼마나 짓궂은지 이해했고 그것과의 싸움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또한 내가 허영을 쫓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았다. 하루는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공들인 만큼 되돌아오는 법이란다. 무엇을 하든 내 모든 정성을 쏟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야. 또 언젠가 이런 격언을 나에게 일깨워 주기도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근무 교대 시간은 너무나 마구잡이로 배정되어 있어서 명백히 상급자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짜놓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에게 의구심을 말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니? 얻은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 법이야. 대가를 2배로 치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아침 4시 30분에 나를 차고까지 태워다 주었고 동이 트기 전에 내가 일을 마치면 다시 나를 데리러 왔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어머니는 일단 대중교통 수단은 안전하지만 택시 운전사에게는 절대로 날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젊음의 무지라는 팽팽한 고개사의 밧줄 위에 홀로 남아있는 것은 곧 완전한 자유라는 극도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망설임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설령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만이 10대를 견뎌내고 살아남는다. 대부분은 성인으로서 순응하라는 모호하지만 살인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 성숙이라는 우월한 세력과 끝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싸움을 피하는 쪽이 더 쉽다. 최근까지 각각의 세대는 저마다 젊고 무지하다는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기성세대가 부과하는 형벌을 받는 쪽이 더 견디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젊음이라는 흔들리는 목적을 가진 얼굴 없는 공포보다는 당장 어른이 되라는 명령이 오히려 더 견딜만했다. 흑인 여자들은 젊은 시절이면 누구나 겪는 그 모든 자연의 힘에게 공격받는 동시에 남성의 편견과 백인의 불합리한 증오, 흑인의 무력함이라는 3중으로 된 집중 폭격을 받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었고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너무 자주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옳은 일을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생각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하게 된단다.
그러나 유년기에서 사춘기로,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